사이다 무비튼. 나는 멘탈이 약하고 불안정 플러스 PTSD가 있어서 대인관계가 무엇보다 힘들다. 그래서 정해진 룰이 너무나 많은 시댁에 가는 일은 거의 공포에 가까웠다. 하지만 남편은 여러 번 가다 보면 익숙해져서 공포심도 사라질 거야 라거나 빨리 우리 엄마 손맛 좀 배워. 결혼이란 건 원래 이런 거야. 참을 줄도 알아야지 라고 조언한다. 시어머니가 자상한 분이면 조금 나았겠지만 시어머니는 나를 노골적으로 싫어하셨고 또 완벽주의자이기도 했다. 심지어 나한테 시동생 식구들 빨래를 시킨 후 다시 일일이 체크하고 다시 빨라고 시키는 일도 허다했다. 동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인사드리러 갔을 뿐인데 왜 나한테 빨래를 시키는 건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됐다. 나한테 시킬 게 아니라 거실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시동생 부부한테 시키면 될 일 아닌가? 라고 몇 번이나 생각했었다. 그런 말을 남편한테 하면 그렇긴 해도 당신이 내 와이프고 내 와이프가 빨래를 널면 식구들 평판도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 바뀌는 건 없었다. 어쨌든 매일 있는 일은 아니니까 라고 스스로를 설득시키며 참아왔는데 어느 날 남편이 또 시댁에 가자는 말을 했다. 나는 싫다고 했지만 억지로 끌려갔다. 시댁에 가는 동안 길거리에 불꽃놀이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그걸 보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나는 불꽃놀이 폭죽 소리를 어려서부터 무서워했고 트라우마까지 있었다. 남편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시댁에 도착하니 다 같이 불꽃놀이를 보러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게다가 시동생네 애까지 나더러 돌보라고 명령했다. 말도 안 된다고 남편한테 화를 냈지만 뭐가 불만이야 대체? 쟤들 신혼 기분 좀 내고 싶다는데 라면서 정색을 했다. 시동생 부부는 신이 나서 잔뜩 들뜬 표정이었다. 한편 시동생네 애는 전혀 기본 예절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소형 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다. 남편한테 몇 번이나 싫다고 했는데도 괜찮다, 이게 다 트라우마를 극복할 기회다 라고 하면서 내 의견은 무시했다. 불꽃놀이가 시작되자 남편은 조카는 안중에도 없고 시부모님들과 불꽃놀이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신나 있을 때 나는 폭죽 소리에 벌벌 떨면서 조카를 열심히 챙기러 쫓아다녔다. 말도 안 듣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포장마차에 있는 음식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서 먹고 난리였다. 사람들한테 사과하고 조카한테 따끔하게 말하면 기분 나쁘다며 발로 내 다리며 배를 차고 성질을 내면서 사람 진을 다 빼놨다. 불꽃놀이가 끝나고 집에 온 시동생 부부는 자기 애한테 불꽃놀이 어땠냐고 물었고 큰엄마가 야단쳤다고 대답하자 나한테 화를 냈다. 왜 애한테 화를 내요? 처음 봐주면서 그러고 싶나? 그러다 우리 애 트라우마 생기면 어쩔 건데요? 그거 잠깐 보는 것도 제대로 못하니 자기 애는 어떻게 키우려나 모르겠네. 고맙다는 인사는 못할 망정 나한테 억지로 떠맡겨 놓다시피 해놓고 어디서 훈계질까지 하는지 열이 받아서 미칠 것 같았다. 그러고 나서 집에 어떻게 도착했는지 기억도 제대로 안 난다. 그날 밤 열이 39도까지 올랐고 침대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런데도 남편은 불꽃놀이 소리 때문에 열까지 난다고? 넌 종이 멘탈이냐? 강해지고 좀 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 순간 그동안 애써 참고 있던 어떤 감정이 북받쳐 올랐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확고해졌다. 밤새 고열로 힘들었지만 아침이 되자 열도 내리고 몸도 가벼워졌다. 나는 벌떡 일어나 짐을 챙겨서 그대로 나와서 친정으로 갔다. 아침 일찍 큰 가방을 들고 집으로 온 나를 본 엄마는 깜짝 놀라서 아빠를 불렀다. 나는 두 분께 이른 아침에 나타난 이유를 말씀드렸다. 이번 일뿐만 아니라 그동안 시댁에 갈 때마다 내가 당했던 일들. 천식 때문에 계속 기침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나더러 열심히 청소를 하면 금방 좋아질 거라며 다락방 청소를 하라고 해서 갑자기 호흡곤란이 일어났던 일, 결국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나더러 남편이 당신이 이럴수록 더 열심히 몸을 단련해야 돼 라고 설교를 늘어놓았던 일. 내 얘기를 들으면서 아빠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고 친정에서 지낼 것과 다시는 그 집에 갈 필요 없다고 하셨다. 아빠가 그렇게 화를 낸 건 불꽃놀이 사건, 천식 사건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천식은 어려서부터 고질병이었고 몇 번이나 구급차에 실려가서 목숨이 위태로웠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걱정을 많이 하셨고
불꽃놀이 역시 어렸을 때 사촌 오빠가 나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내 귓가에 대고 불꽃놀이에 불을 붙여서 화상을 입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일시적으로 청각에 마비가 온 적이 있는 걸 두 분 다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남편한테 불꽃놀이는 해마다 열리는 행사고 하니 특별히 주의해달라고 부탁까지 하셨었다. 하지만 남편은 불꽃놀이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던 게 분명하다. 친정 부모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집에 없다는 걸 안 남편한테서 전화가 걸려왔고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기 위해서 친정에 와 있다고 말해줬다. 그러자 남편은 무슨 생각을 어떻게 다시 하냐며 잔말 말고 당장 돌아오라고 차갑게 말했다. 전화를 끊자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으셨다. 엄마 아빠 모두 화가 나는 걸 꾹꾹 참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 결혼이고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내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하셨다. 나는 며칠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씀드렸다. 그 사이 또 남편한테 전화가 왔는데 시어머니가 조카를 보다가 허리를 삐끗했다면서 집안 청소도 해야 하고 와서 할 일이 많다면서 당장 오라고 성화를 부렸다. 내가 왜 친정에 와 있는지 모르는 건지 아님 생각을 안 하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었다. 남편은 나한테 그동안 시어머니가 나한테 엄격하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내가 성장한 부분도 많다면서 이럴 때 보답을 안 하면 언제 하냐고 하는 말을 듣고 나는 마음을 굳혔다. 우선 부모님께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변호사를 선임해 주시겠다고 해서 감사히 받기로 했다. 어쨌든 남은 짐들도 챙겨야 하고 남편하고 한 번은 마주보고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임시 귀가를 하기로 했다. 낮에는 남편이 출근하고 없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짐을 싸서 택배업체에 운반을 부탁했다. 저녁이 되자 남편이 퇴근해서 왔고 나를 보자 남편은 너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내일은 우리 집에 가서 엄마 좀 도와드리고 알았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 나 당신하고 이혼할 거라서 내 짐은 다 옮겼고 이 아파트도 이달 말에 비워주기로 했어. 에? 못 들었어? 이혼하자고 했는데? 당신 그리고 당신 식구들한테 휘둘리는 거 더는 못해. 나를 아끼고 존중할 줄 모르는 남편과 함께 있어봐야 앞으로 내 인생에 행복은 없을 것 같아서 이혼하기로 했어.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래? 당신 노력한다고 했었잖아. 당신이 계속 노력하면 우리 엄마도 언젠가는 당신을 인정해줄 거야. 바로 그 부분이야. 내가 왜 당신 어머니한테 인정받으려고 괴롭힘 당하면서 참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당한 게 인정받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 절대 아니거든? 내 짐은 다 정리했고 당신 짐은 당신이 알아서 시댁으로 보내든지 정리해. 왜 그래야 되는데? 왜는? 이 집은 우리 아빠 명의의 집이야. 당신이 타고 다니는 차도 우리 아빠 명의의 차고. 혹시 까먹었어?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표정이 달라지면서 바들바들 떨었다. 남편 반응으로 봐서는 우리가 결혼할 때 친정아버지가 집도 마련해주시고 남편이 타고 싶어하던 자동차 열쇠도 주셨던 일을 마치 아주 먼 옛날 일처럼 잊고 있었던 듯했다. 잠깐 침착하자. 이혼은 아니지. 결혼하면 이 정도 의견 차는 서로 참아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 사람은 주고받는 존재야. 나한테 잘하면 나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괴롭히기만 하는 인간들한테 나더러 참으라는 거야? 난 더 이상 그렇게 못해.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알아들었어? 그러고 나서 남편과는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았고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물론 이혼과 동시에 집도 차도 모두 회수했다. 하나 더, 남편이 다니고 있던 직장도 실은 아빠가 소개해준 거였는데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동안 능력도 안 되는데 아빠 체면을 봐서 봐주고 있었던 참이었다며 곧바로 자천을 시켜버렸다고 한다. 나한테 참아라, 희생해라, 설교를 해대더니 결혼생활 내내 아빠 덕분에 편하게 살았다는 걸 늦게 깨달았는지 매일매일 연애 편지를 써서 보내오는데 일시불로 일관중이다. 또 그동안 생활비 부담 없이 살면서 자기 월급은 시댁에 꽤 많이 송금을 했던 모양인데 이젠 그럴 형편도 안 되고 도미노처럼 시댁 경제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빚만 계속 지면서 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온다.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이 이런 거 아닐까?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